제6장 가치 투자, 안전마진의 중요성. 가치 투자는 현재의 기업 내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할인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보유하는 투자 원칙이다. 할인이라는 요소가 투자 과정의 핵심이다. 가치 투자자의 언어로 다시 말하자면 1달러를 50센트에 사는 투자를 말한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가치에 비해 충분한 할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의 결합체이다. 매수 가능한 바겐세일은 다양하고 하나의 주식 가치와 가격의 차이는 아주 적거나 아주 클 수도 있다. 때때로 가치 투자자는 수많은 투자 대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단 하나의 주식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저희는 가치 투자를 하고 싶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 가치, 내재 가치보다 이제 할인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게 산 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까지 주가 올라갈 때까지 보유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 요소고요. 이 할인이라는 것은 적정 가치를 안 다음에 적정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 가치.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려운 건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싼 거예요. 이게 할인이 돼서 여기 이제 할인한 말을 하지만 실질로 가격이 이제 다운되는 거죠. 이 적정 가치보다 낮은 시총. 그래서 이 적정 가치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그 적정 가치보다 이제 많이 싸질 때 그 싸진 시총에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시총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가치 투자가 기본적으로 할 행위고요. 할인하는 요소가 투자 과정의 핵심이다. 그쵸? 가치가 설정하고 가치보다 쌀 때 사고 가치가 그 싸진다는 게 안 싸질 때까지 홀딩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1달러를 50센트 사는 투자 대신 이제 1달러인가 그 정확한 가치 설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 이야기는 계속 해드릴 거고 앞으로 저희가 배울 내용이고요. 기업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모르면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이만한 가치다라는 걸 안다면 그 가치에 비해서 할인 충분히 쌀 때까지 그러니까 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뭐 폭락장도 좋고 뭐 일회성으로 회사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잖아요. 적자 아니면. 근데 이제 주가 시총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결합체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매수 가능한 바겐세일은 다양하고 그쵸, 종목이 많으니까 하나의 주식 가치와 가격의 차이는 아주 적거나 클 수도 있죠. 그래서 때때로 가치 투자는 수많은 투자 대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도 그쵸, 저도 종목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가격,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LG 생활건강 좀 매수했지만 엄청나게 싼 건 아니죠. PBR 1.0 전에 산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보는 건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PBR 4에서 뭐 8, 4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인 단화 주식을 발견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발견하죠. 근데 이제 주식 살만한 주식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목은 좋은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있지만 주식이란 이제 살만한 가치 있는 대상을 말할 때 이제 주식이란 말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붉은 노력, 그러니까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게 이제 기업 가치가 뭔가를 알고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만한 가격이 적정가라는 걸 대강 안다면, 그래서 대강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대강 아는 그 적정 가치보다 낮은 시총에 그런 기회가 오면 매수해가지고 일정 기간 홀딩해서 수익을 취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시총 올라가면.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할인에 대한 철저한 추구야말로 가치 투자를 위험 회피 접근법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가치 투자자에게 어려운 점은 요구되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것이다.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유행하는 투자 분위기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쌀 때 산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해석을 뭐 어떻게 했는가 제가 모르니까요.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적정 가치를 알면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월등히 쌀 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 대비해서 싸게 사게 되면 장기적으로 오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그때 이제 재평가받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싸게 사는 게 위험을 싸게 사면 이제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적정가보다 싸게 사면 그걸 말한 거고요. 갭을 이용한 거 이게 가치 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위험을 회피해라 그 이야기 하는데 그 회피하는 방법은 싸게 사는 거다. 그 싸게 사는 것을 할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UMP 접근법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싸게 사면 UMP 접근법이다. 그게 그런 말씀하고요. 이제 어려운데 이게 가치 투자가 어려운 점은 요구되는 투자 원칙을 계속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유혹이 많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치투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지금은 비싼 종목 더 비싸게 될 수도 있고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유혹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을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방식이 다르니까 그 기업 가치를 굉장히 평가를 잘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유행한 투자 분위기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언제든 예전부터 항상 소수였어요. 소수였고 이게 쉽지 않죠. 소수이기 때문에 대중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매일 시황을 안 보고 기업 가치에 집중하고 물론 뭐 중단기로는 단기로는 수급에 의하고 중기로는 이제 금리 영향을 받긴 하지만 결국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시황을 안 보고 이러는 시황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는 이유는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대가들이 그렇게 해야지 가치 투자한다고 생각 들고 결국 기업 가치가 중요하니까 기업 가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하는 방식이 일반 대중과 좀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기존은 대부분은 가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가치 투자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치 투자 안 하니까 보면 기업적인 걸 얘기 안 하고 주가적인 걸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것은 기업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그냥 거래자일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응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유행한 투자 대중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유행한 투자 분위기에 반대하는 거. 즉 소수들이 하는 투자 방법이 가치 투자자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할인을 산다, 싸게 산다 하면 위험 회피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오버슈팅이 길어진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낮아 보이거나 심지어 끔찍해 보이는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부응해서 결국 주가 올라간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국 기업 가치에 부응해서 주가 올라간단 말이 전체 깔고 주식투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치 투자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성공.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치 투자 중에 가치 투자 철학을 버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안 맞다, 장기적으로 맞으니까 기다림만 잘 지키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 하는 기간 동안이나 시장 대비 수익률이 되게 낮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 문제고 기질 문제이고 가치 투자는 항상 소수니까 대중에 많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믿음 속에서 기업가치보다 저가일 때 사서 적정가일 때나 주가 더 올라갈 때 그걸 매도 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다. 항상 그게 이제 거의 이
몇십 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이 주식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가들은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실제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노리는 공만치기.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투자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야구에 비유하곤 한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는 볼이나 스트라이크 콜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이 스윙할 법도 한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을 흘려보내는 타자라고 말한다. 가치 투자자는 스윙하거나 흘려보내는 모든 공으로부터 배우는 게임의 학생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야구가 좀 다르죠. 아무튼 워런 버핏이 이제 야구에 비교하긴 하는데요. 이제 볼이나 스트라이크 뭐 좋은 볼, 나쁜 볼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보통 야구는 좋은 공 3개 오면 아웃이지만, 야구와 달리 주식 투자하는 것은 좋은 공을 수십 개, 수백 개 흘려보내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좀 언급이 좀 안 되는 건데요. 뭐, 해석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야구와 다르게, 투자자는 좋은 공 오더라도 안 쳐도 된다. 그래, 더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뭐, 좋은 공, 나쁜 공 비교하기위해서 야구에 비교한 거고요. 가치 투자는 스윙하거나 흘려보내는 모든 공으로 배우는 게임 학생이다. 그쵸? 스트라이크를 안 쳐도 아웃은 안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공을 예전에 보니까 쳤으면 큰 좋은 성과가 있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이제 계속, 신저가 매매를 한 이유가, 과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보니까 신저가 중에서 정말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배운 거죠. 신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안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폭락시장에 떨어질 수 있지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석도 잘 보는 기업도 주가 떨어져가지고 신저가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잘 보는 기업 사는 게 기본이지만 안 보는 기업조차도 너무 자산가치 비해서 너무 싼 종을 사면 수익률도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 주식 살 수 있는 그런 것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른 사람들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영향을 받긴 한데 가치 투자라면 영향을 안 받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란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이니까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들은 이제 우연의 일수지 몰라도 가치 투자는 당연히 올라갈 종목, 단기적으로는 모른다. 그럼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종목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 성과에 부응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들은 오직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같이 투자를 안 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이 투자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실패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승부는 게 아니죠. 나중에 돈이 많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니까 조금 돈일 때부터 물론 아주 초창기부터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잘못된 투자라도 배우는 게 많으니까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은 금액일 때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리고 있던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인내심 되게 중요하죠. 가치 투자자들은 그 갭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배워나가고 있으니까요. 노리고 있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쵸. 이 노리고 온다는 게 가치 대비,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대비 쌀 때, 그게 이제 노린공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저평가된 가치 투자 기회를 말이자. 그쵸. 노린공이라는 것은 싼 그 주가 상황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결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목 사진이 그러면 돈 벌어도 배우는 게 없잖아요. 이로도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 그래야지 이제 배우는 게 있고 결국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살 때는 인내심 갖고 기다린 게 이게 가치 투자는
자들이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저도 계속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가치 투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거나 과다 위험해 보이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저도 하는데 계속 배우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결국은 제가 이제 지금 반도체 이런 걸 거의 안 보는 이유가 모르기도 하고냐, 매출, 주시라는 게 이제 매출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뭐 십몇 년 차 되면서도 더 깨우치겠는데, 이해 못할 종목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 큰 금일 때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니까 위험하니까, 같이 투자가 당신이 단수가 되고 싶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걸 하지 말라. 이유는 단순해요.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은 이 매출이 막 급나갈 때도 자기가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 매출을 알겠어요. 그리고 과다 위험해 보이는 투자, 이게 이제 너무 비싸면 위험해 보기도 하고, 이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안 사는 거죠. 가치 평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거나 과다 유해 보이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가치 투자를 하면 당신이. 그리고 극소수 가치 투자자들만이 기술을 보유하라고 한다. 아주 극소수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분도 이제 가치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분, 뭐 반도체 잘 아신 현직에 있는 사람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주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가치 투자는 분석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가진 상업은행과 손해보험사도 꺼려한다. 제가 이제 자산 기본적으로 은행주를 거의 안 사거든요. 분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사는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보를 많이 보시면 알게 돼요. 은행주 사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은행주 사가지고 대박나는 경우가 있나? 없어요. 손해보험사, 뭐 상관없는 메리츠 자산, 뭐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가. 그럼 워낙 빼어나니까 워낙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종목 빼고 대부분은 이런 금융주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는 이게 회사 노력에 의해서 노력만은 안 되고 정부 반침에 의해서 돈을 많이 비추고 있더니 그런 게 이제 좌우되니까, 그래서 진짜 정부 입김에 개입되는 업종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고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들과 달리 항상 주식을 가득 담아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그들은 주심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쉴 새 없이 외치되고 대부분 스트라이크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거의 모든 공이 손을 대기 때문에 손광이 나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처럼 좋은 공과 나쁜 공을 구별하지 못한다. 대부분 비판 의식이 결여된 개인 투자자와 압박받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빈도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데서 위안을 찾는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매수를 안 하면 뭐 문제 생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항상 주식을 가득, 왜냐면 또 이제 매매를 자주 해야지 수수료 나오고, 이제 뭐 보통 증권회사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수수료가 큰 수익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궁극적인 기관의 목적은 회사니까, 그렇죠. 당연히 회사 수익 향상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수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하는 수익을 많이 안 주더라도 자주 매매하면 수수료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자주 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정 분을 비판하는 그렇고, 증권사 직원 출신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종목 추천을 하죠.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지만 자기 이제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라, 향후 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차익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펀드 운영 자금할 때도 항상 주식을 가득 담죠. 물론 이제 갑자기 폭락하면 손절도 치고
그래야지 이제 환매도 안 들어, 너무 이제 손실 크면 환매 안 들어오니까 손절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관차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볼과 스트라이크 실수 없이 예측되고 대부분 스트라이크라 부른다고 생각해서 거의 모든 공을 손을 댄죠. 그래서 손관이 나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이게 기관들은 어차피 그 수익 나도 그 중에 이제 펀드 같은 몇 프로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매매하는 게 더 실익이 있죠. 자기 회사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많이 갖다 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개인 투자율도 실질적으로 좋은 거 나쁜 구별을 못, 왜냐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 공부해도 운이 필요한 분이 주식파인데 공부 자체를 안 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걸 구분 못 하죠. 근데 이 좋은 거 나쁘라는 게 주식, 기업이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좋은 공은 아니죠. 근데 좋은 기업이 쌀 때나 조금 떨어진 기업도 정말 싸면 그것도 좋은 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면 나쁜 공이고, 뭐 나쁜 기업은 뭐 나쁜 것도 비싸면 그 나쁜 거예요. 아무튼 이건 주가 문제에 기업 가치 대비 이제 그 비싼 거 싼가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미판 의식이 결여된 개인 투자 빠방 기관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그렇죠. 같은 빈도로 방망이 다 이제 똑같이 하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데서 이제 위안을 찾긴 하죠. 저희들은 이제 소수니까 같이 투자 소수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는 좀 달리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치 투자자들이 쳐내야 할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에 나른 거.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좋은 기업을 떠나서 좋은 주식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데서 꼭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잘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너무 싸 보이긴 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 들어오긴 하죠.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이 있는 그 주식이라고 해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에 들어온 거예요. 스트라이크 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스가. 근데 좀 이제 너무 야구에 이렇게 맞추려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잘 아는 종목이 좋은 가격이 올 때 사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종목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는 것도 수익을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제 그 좋은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성급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최고 성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이게 저도 계속 경험을 하는데 성급하게 투자한 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투자하면 몇 번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급하지 않을 때 보통 몇십 번 매수하거든요. 그때가 보통 돈 버는 건 별도로 잘 안 잃어요. 거의 안 잃어요. 왜냐면 분할 매수를 엄청 하니까. 그래서 성급성이 문제예요. 같이 이제 투자할 때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하면 성급하게 투자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고, 성급하게 투자 안 할 때 이게 최고 성과가 이제 수익성을 따진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있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수익도 많이 나고요. 단가를 매우 낮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니까. 분할 매수 할 때 이게 분할 매수 하면 성급하게 투자 안 하게 되죠. 투자자가 공을 시기에 얻기 위해 백스윙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가장 싼 증권도 고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평가 시장 상황인데, 지금 2022년 지금 9월은 싸요. 근데 그 작년만 해도 되게 비쌌잖아요. 삼성전자도 비싸고 뭐 비싼 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비싸게 평가되는 그 급등장에서는 싸 보이는 종목도 상대적으로 쌀 보이지, 그 하락장에서 보다는 월등 비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쌀 보이니까. 그쵸. 그게 고평가된 시장에서 가장 싼 주식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고평장 시장에서는 아예 매매 자체를 자제하는 소리고요.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15%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10% 수익을 제시하는 투자일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락장에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투자 대상은 기업 가치로부터 할인해 매수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상당한 절대적인 가치를 뜻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만은 충분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여러 개의 가능한 가치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이죠. 할인해서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퍼 10 이하에 산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특급 종목조차 퍼 10 이하에 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건 이제 절대적 가치 딱 가이드라인 정한 거고, 근데 이제 10 이하라 해서 무조건 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절대 가치는 이런 큰 이렇게 뭐 퍼 10이라든지 뭐 ROE 뭐 10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퍼 10 이하에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가치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여러 개 같이 10퍼 10이 있다고 해서 다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퍼 10 이하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으면 ROE가 높은 곳이 더 괜찮겠죠. 물론 이제 버는 게 꾸준하다는 걸 지속성을 전제로 깔고요. 퍼 10인데 다 어떤 종목은 ROE 10이고 어떤 종목은 ROE 30이에요. 그럼 제가 당연히 ROE 30 종목 사겠죠. 대신 ROE가 30도 계속 나오고 ROE 10이 계속 나온다는 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절대 가치 중에서도 가장 큰 거, 그러니까 퍼 10 이하 종목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ROE 30 종목 산다는 거죠. 10보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만 딱 정하고 그때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싸 보이는 거, 물론 여기다가 장도 봐야죠. 폭락전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급등장보다는요.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 사는 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률이 높겠죠. 당연히. 기업 가치의 절반에 거래되는 주식은 매력적 주식이죠. 그래서 뭐 PBR 0.5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자산가치 대비, 순자산가치 대비. 하지만 25% 수준에서 거래는 다른 주식이 더 나은 박앤세일 투자일 수도. 그래서 PBR 0.5가 쌀 수 있는데 어떤 냐면 0.25예요. 뭐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누군가 올리긴 올려야 돼요. 근데 걔네들 올리는 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좀 그러지만 누군가 올려야 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해서 그 올린 사람 입장을 들 건 아니죠. 근데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PBR 0.5보다 0.25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올릴 때도 0.5에서 1.5 PBR 1.0 되면 100%잖아요. 근데 0.25에서 PBR 1.0 되면 300%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뭐 1.0까지는 어떤 종목도 주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안 보는 기업도 1.0, 뭐 2.0, 3.0까지 올리니까요. 그래서 0.5짜리보다는 0.25짜리에서 낫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투자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 추정 어려운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 중에서도 싸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PBR도 싸 보이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니까 골라야 되잖아요. 골룸 작업하는 게 시간을 요하고 또 이제 그게 100% 아니잖아요. 100%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골라는 작업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직접 해야 되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현재 포트폴리오와 새로운 가능성 있는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주식은 자기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비록 현재 포트폴리오의 손실 보고 매도해야만 할지라도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투자 대상도 다른 투자안이 나타났을 때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자에게 연속적으로 수십 개의 종공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패닉에 빠진 시장에서는 수많은 저평가된 주식이 생겨나고 저평가 정도도 커져갈 것이다. 하락장에서는 저평가된 주식의 수는 줄고 저평가된 정도도 작아질 것이다. 뭐든지 주식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쉽게 다가오는 거고, 이건 다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계 하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조차도 사람이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정한 대로 프로그램 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가치 투자는 현재, 그쵸. 계속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저가 샀다. 그때는 이제 현금이 없어. 그때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때는 기다리면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현금화 냈을 때는 계속 봐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교, 상대적은 더 싸 보이는 종목,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는 거죠. 상대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는 거죠. 좋은 기업 사는 거하고 좋은 주식은 좀 다르잖아요. 기업 사는 것은 애초에 주가 무관하게 회사 잘 버는 기업을 꾸준히 잘 버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하고요. 좋은 주식은 꾸준히 잘 버는 기업으로만은 안 되고, 일단 좋은 가격까지 갖춰졌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안 버는 기업도 자산가치가 너무 싸면 그것도 좋은 주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거니까 그걸 잘 아시겠지만 구분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된 투자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비록 현재 포트폴리오를 손실보고 매도해야만 할지라도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는 것은 두려워하죠.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너무 싸게 싸잖아요. 싸게 샀다고 판단이 들면 좋은 게 와도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건 이제 저자의 경험론을 얘기한 건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잘 선택해야 되고, 이건 경험론이 있어야지 이걸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론에 의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 현재 갖고 있는 싸게 샀다고 이제 기가가치가 증가 안 하고 좋은 가격에 샀는데 수익까지는 계속 정체 중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싸게 샀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오는데 정말 싼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계속 잘 버는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기존 포트폴리오가 좋아 보여도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도 다른 투자가 생겼을 때 신성 불가침을 여기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긴 하죠. 실제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선택 문제 같아요. 왜냐면 매매할 때 매수하는 건 되게 심장 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샀어요. 근데 다음 좋은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종목 샀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증가 안 해요. 싸게 샀지만. 근데 어떤 종목을 매수기가 오는데 이 종목 실적 좋아. 근데 더 싸지는 거예요. 싸진 것뿐만 아니라 실적도 되게 좋아진 종목이 있어요. 그럼 그걸 더 사는 게 결국 주가 더 올라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100% 아니잖아요. 100% 아니니까. 왜냐면 기존에 산 종목도 실적이 안 올라가도 너무 싼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너무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저자는 운에 의해서 올라간 걸 바라지 않아요.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걸 바라기 때문에 이 다른 좋은 종목, 실적 좋은데 싼 종목 오면 그걸 사는 게 낫다. 왜? 그건 수급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에서 올라가니까 그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은 안 보는 것도 올라가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이 제자는 실적으로 올라간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샀어도 기업 증가 안 하고 이러면, 수급에 의한 거 아니면 잘 안 올라가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싼데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 그럼 그걸 사라. 그게 현실적이다. 수급에 의한 게 아니라 잘 보니까 당연히 수급이 따라온 종목이니까 그걸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계속 알아가다 보면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치투자에게 연속적으로 쉽게 좋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패닉에 빠진 시장, 지금 같은 시장 말한 거죠. 2022년도 지금 9월 시장인 거죠. 저평가된 주식이 생겨나고 저평가 정도 커지죠. 작년보다 훨씬 커졌죠. 그리고 좋은 작년이나 뭐 재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주식도 줄고 저평가된 정도도 잘될 것이다. 다 상식성, 항상 상식을 생각하시고 현재 저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2020년도 폭락장도 경험하고 지금 하락장도 경험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적든지 아니 정보를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런 행위를 계속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넘쳐나 보일 때에도 가치 투자자들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와 모든 투자 기회를 신중하고 깊이 있게 비교해서 채로 걸려내어 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거의 없을 때에는 밸류에이션 과정의 완결성을 유지시키고 매수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중요한 투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나쁜 볼에 매번 손대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하락장, 뭐 폭락장이보다 하락장에 가까운데요. 이때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인가 뭔가 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겠지만 기업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있고요. 현재 가거지구는 자산 가치, 그리고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수익 가치, 수익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 자산 가치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나진 않지만 장래에 나을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 이렇게 구분해서 매수하는 기업이 이거 세 가지 기업 가치인데 이거 대비해서 현재 매수하려는 시총 주가가 시총이 적절한가를 항상 비교를 해야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한 다음에서 이제 그런 버리를 들려야죠. 꼭 사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종목도 한 주를 사가지고 보고 나중에 진짜로 안 사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많이 올라가면 그래 이렇게 이게 매력적인 상황이었구나. 그때는 안 샀지만 그걸 계속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연습을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매력적인 투자 거의 없을 때는 밸류에이션 과정을 완결해서 유지시키고 매수가 제한에 비해서 자신은 투자 원칙 고수한 이게 이제 사지 말라는 소리인데 매력적인 기업 없을 때 사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나쁜 벌에 매도는 손대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번 저도 계속 경험하는데 작년 재작년 샀던 게 안 좋았잖아요. 어떤 종목조차도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몇십 % 하락한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런 얘기할래. 그래서 장을 고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사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건데, 왜냐면 상시장에서는 싸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싼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락장에 주로 사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상시장에도 정말 싼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종목 산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종목 주사는 물론 하락장이 더 떨어지겠지만, 그때 이제, 그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하락장이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거 원칙이고, 또 이제 나쁜 볼. 상시장에도 이제 하락장에도 지금 비싼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셀트리온, 삼성전 이런 건 지금도 엄청 비싸거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서 그렇지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는 엄청 비싼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쁜 볼이라는 것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자산가치 대비, 기가치 대비 시총이 큰 종목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는 것은 하락장 사면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기업가치 대비 시총이 큰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것을 원칙을 지켜라. 그런 말씀 한 겁니다.